네, 안녕하세요. 염성 이사입니다. 네, 2021년 7월 오늘 9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실 뭐 장이 좀 너무 안 좋은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꺾이는 좀 분위기들이 좀 나왔죠, 일부.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까지 연결이 되면서 좀 안 좋긴 한데 아직 뭐 장은 안 끝났는데요. 일단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오늘 좀 힘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승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시장도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예, 뭐 종목들도 그렇고 참 우울한 주말이 될 것 같은데 힘들 내시고요. 일단 제가 뭐 그래도 공부할 것들도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또 마감 시황 바로 이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뭐 저는 팔아야 되는 조정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팔아야 되는 조정은 아니고,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이렇게 좀 바꾸거나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급등할 때 산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만 올라갈 때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건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반대로 이런 급락을 좀 이용하자, 그 의견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되는 조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IT 관련된 보고서고요. LG하고 애플이죠. 동맹 강화 기대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 북미와 한국에서 1회적인 LG폰 보상 판매 시장했대요. 그러니까 애플은 북미 시장에서 LG 스마트폰에 대한 보상 판매, 한국에서도 이게 뭐냐면 LG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하잖아요. 보상금 15만원 준대요. 아이폰 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북미에서 LG 점유율이 15%예요. 적은 건 아니죠. 꽤 됩니다. 예. 그리고 LG는 이제 애플 거를 LG 그 가전 대리점 있죠, 베스트샵에서 판매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협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애플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LG 마그나에서 담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VR 헤드셋 이거 만들 때 애플이 만들면 거기에 LG 이노텍이 또, OLED는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애플과 LG는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다 좋습니다. LG 이노텍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기회죠. 뭐 오늘도 뭐 사실 그 LG전자가 실적하고 나서 그냥 뚝뚝뚝 빠지는데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결국 또 오르다가 그냥 쭉쭉 빠져버렸죠, 최근에. 그렇지만 다시 원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좋은데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예,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감안하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보유 및 오히려 LG 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 LG도 뭐 괜찮죠. 그런 이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K 배터리 전략이 발표됐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주가를 막 급등시킬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세액 공제하고 점유율 많이 그러니까 올리기 위해서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좋은 건 삼성 SDI가 그 투자 매력이 제일 높죠. 그래서 안 빠져요. 그죠?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데이를 했는데 아마 삼성과 제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오늘 괜찮고, LG화학은 좀 빠져버렸어요. 근데 LG화학도 여전히 뭐 끝난 건 아니죠. 2차전지는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신흥 SEC도 올랐고 2차전지는 아직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한샘도 건자재도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한샘, 현대리바트 다. 그러니까 저번에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처음 어떤 이제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뭐 골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 짓고 마지막 마감재,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엘리베이터도 들어가는 거고, 뭐 유리,
아니면 한샘 같은 가구, 현대리바트 요건데 저희 당사에서 이제 오늘 김세련 연구원이 한샘 2분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2분기는 실적 부진 전망.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재료 비용. 저번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목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한샘 가구의 원재료가 되는 그 PB와 MDF 같은 이제 목재 가격이 차지하는 게 35%래요. 근데 그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 이 합판이나 이런 게요. 원래 8,000원 정도 됐는데 13,000원까지 튀었대요. 이 조선주하고 똑같아요. 조선도 요새 후판 가격.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 똑같고요. 뭐냐, 목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구회사 악재죠. 그 다음에 후판 철강입니다. 이건 뭐죠? 어디에 악재죠? 조선사 악재죠. 당연히 비용 부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운임지수 이게 급등하면 누가 악재예요? 자동차 부품 악재입니다. 왜냐? 운임 비용이 수출할 때 많아요. 근데 이게 영원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구조적이냐. 어차피 하반기에 다 진정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 기업들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최악인 거 사는 게 맞거든요.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물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다면 한샘도 저는 좀 마찬가지 아닌가. 그 가격을 또 올리거든요. 나중에요. 지금 이미 한샘은 올렸고 조선사도 신조선 거 올려버려요. 수주할 때. 자동차 부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그리고 공급은 늘어납니다. 주택 공급 증가, 단가 인상. 예. 그 매장 확대예요. 리모델링, 대리점 확대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 16,000원입니다. 16만원 유지했어요. 그래서 한샘도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예, 주가는 바닥이다, 반영했다. 그리고 현대 리바트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요. 리바트도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리바트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 한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주어 담을 때 저희 당사 보고서인데, 저희 당사에 저희 당사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요거 한번 그때도 보여드렸던 경험이 나는데 지주회사 정말 저평가돼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이승웅 애널리스트가 쓴 거고요. 지주회사는 지배구조 정점에서 기업을 지배하는 건데 자회사가 없으면 이제 존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저평가받아요. 너무 할인율이 심하고, 그리고 ESG 투자 확대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다.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SK 같은 기업이죠. ESG 환경 등급이 이제 올라가면서 연기금 같은 데서는 이 등급이 높은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평가 받고 있어요. 이게 SK인데 옛날에 이 SK가 요게 SK 수익률이거든요. 예, 요 파란색 선이.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바이오팜 상장한다 그래서 뭐 확 올랐다가 상장하고 나니까 급락. 자회사 가치 올라가는데 상장하고 나서 무너져 버린 거죠. 예.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한 거죠. 근데 지금 자회사 가치가 이만큼 늘었거든요. 주가는 지금 아직도 반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주회사의 ESG 지수 편입 여부 4개 다 들어있죠. 하나 빼고. SK가 탑픽은 SK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LG CJ 하나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좀 저평가 구간이다. 예. 근데 참 못난이 들이죠, 지주사들. 근데 SK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는 좀 큰 틀에서 좀 계속 전 괜찮게 보는 게, 왜냐면요, 어제 그 이효석 팀장하고도 방송을 했는데 그 ESG 관련해서 어제 이제 이효석 팀장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3%에서 제가 진행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기후위기가 오면 금융자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붕괴될 수도 있고 부동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근데 그런 공포심이 들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자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먼저 팔려고 하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면 돼요. 그래서 탄소 국경세 같은 거 하는 거. 근데 그걸 줄이는 방법은 각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거나 다른 새로운 공법, 신재생 에너지로 가거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수소 쓰면 돼요. 그래서 수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루수소, 수소를 이제 이렇게 석유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서 수소가 나오는데 그때 옆에 탄소 포지 장치를 넣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못 나가게 막고, 아니면 청록수소라고 있어요. 메탄을 열분해하면은 수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고체 탄소가 나와요. 그것만 이제 따로 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방법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SK가 모노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모노리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모노리스라고 있어요. 미국에 청록수소. 이게 아무튼 수소 플러스 고체탄소. 고체탄소가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전의 기술 보유한 회사가 이제 물을 전기분해하는 플러그 파워 같은 회사들, 뭐 연료전지도 하고 이런 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주회사는 꼭 염두해 두세요.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좀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그전에서 오늘 그 이은택 연구원님이 증시가 지금 막 급락하잖아요. 혼란스럽고 글로벌 증시 좀 되게 어렵고 오늘도 급락을 했는데 명확한 사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달러 강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남은 숙제가 2분기가 이제 경기 고점이었다. 그래서 경기가 여름에는 위축, 뭐 떨어진다가 아니라 경기가 고점 찍고 좀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기가 좀 위축이 될 만한 구간에서 유동성 긴축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막 테이퍼링 해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되는데 갑자기 이런 긴축 얘기가 나오니까 증시가 이제 조금 놀란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조합은 증시에 부정적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기 꺾이는데 돈 푸는 걸 줄여버리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8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경기는 2월에 꺾였는데 그때 파웰이 4번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파웰이, 다음 주 있죠, 2번 파웰 연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경기가 꺾이는데 당시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는 누가 봐도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높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이렇게 1990년 이후 경기 둔화 플러스 긴축이 나온 사례와 당시 코스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때도 이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 찍고 꺾일 때 60에서 대부분 60 넘고, 그죠? 여기도 60 넘고 이번에도 넘었죠. 꺾일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긴축 이슈가 좀 나왔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급락. 여기도 급락. 이거 엄청나게, 이때는 이제 IT 버블 터질 때고, 이때는 중국에서 긴축했습니다. 기억나요, 이때. 중국이 긴축할 때. 그 다음에, 이때 2018년도에는 미국이 금리 올릴 때죠. 여기 보이세요? 요 구간? 여기도 금리 올리는 거. 금리 올리는 거. 이 구간에서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경기 꺾이는데. 2018년도. 지금도 과연 그럴 거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금리 지금 안 올려요. 2023년 돼야 올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테이퍼링 이슈 나오는데 FOMC 의사록도 나왔고 파월 의장도 잘 알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쉽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기가 이제 고점 찍고 꺾이는데 유동성을 만약에 조여버리면 증시가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사례로 보면.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거냐 이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금리 안 올렸잖아요. 안 올리고, 예, 뭐 아직 테이퍼링도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데, 뭐 일단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나오면 좀 안 좋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선주가 요새 안 좋은데 그 조선에 대해서 그 삼성증권의 그 한영수 연구원이 이제 적어줬고요. 그러니까 후판, 아까 충당금, 업체 간 차별화. 이게 뭐냐면 포스코가 후판 가격을 60% 올리겠대요. 기사가 나왔나봐요. 아직 이거 결정된 건 아니고 조선사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가격을 저 정도 올릴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저걸 만약에 올려버리면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가격 인상 시 충당금이 1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적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부진합니다. 근데 결국엔 과거에도 그렇지만 후판 가격이 오르죠. 오르면 처음엔 주가 급락을 해요. 그러나 그 후에 후판 가격이 이제 물론 계속 오르긴 올라요. 근데 가격 상승 속도가 진정되면 신조선가가 일단 올라가거든요. 수주 단가가 급등을 해요. 이거 전가시켜 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급등을 해요. 다시. 그리고 후판 가격은 많이 안 올라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라리 현대중공업 그룹을 사자는 거죠. 다른 것보다. 왜냐? 재무 구조가 가장 탄탄하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뭐 현대미포도 지금 엄청 빠졌고요. 최근에. 한국조선해양도 그냥 거기다가 뭐 상장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쭉쭉 빠집니다. 현대중공업지주도 이제 정유 비중이 높지만 역시 빠져요. 그래서 비싸게 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막 올라갈 때. 그렇지만 지금은 역으로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주는 충당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공포에 맞서 보자는 생각입니다. 요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애널리스트도 비중 늘리자 이럴 때. 뭘 사느냐? 현대중공업 그룹을 사자는 거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지주 아니면 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조선해양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지주, 현대미포조선. 미포조선은 상승 여력이 좀 짧아요. 여기선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지주 비중 늘리자. 저도 거기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좀 맞서 보세요. 지금 뭐 물론 안 좋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진정되면 또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포인트 모바일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한금융에서 쓴 보고서긴 한데 창민 애널리스트가 쓰셨고요. 산업연구 PDA 아시죠? 옛날에 PDA 한번 유행했던 건데 PDA 제조 국내 1위. 그래서 바코드, 전자태그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모든 상품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거기에 뭐 바코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용 PDA로 인식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원료창고, 리테일 유통, 다양하게 공공 분야. 그리고 아마존을 고객사로 확보했대요. 와, 대단합니다. 아마존과 전략적 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작년 7월에 2천억 규모, 2천억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의 신주 인수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대요. 이게 끝나면 공급이 완료되면 아마존이 신주 인수권 확보하게 되고 2대 주주가 된다. 아마존이 2대 주주가 될 수 있대요. 이게 모두 끝나면. 그래서 원래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재무 구조는 한번 볼게요. 포인트 모바일. 저도 이제 좀 생소한 기업이었어요. 원래 적자예요. 근데 올해 144억 벌 것 같고 1분기 흑자 전환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많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은 58%. 최대 주주는 김상권 씨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아마존이 이제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하면 그 최대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산업용 PDA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말기 있죠. 옛날에 많이 썼죠. 사실 옛날에 PDA 막 이런 거 많았죠. 근데 요새 스마트폰 나오면서 망했고 산업용이에요. 산업용. 의료 제조 이런 데서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공부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좀 흥미로운 기업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뭐 올라가도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렇긴 하지만 목표 주가 4만원 조정했고, 2분기는 뭐 별로 안 좋아요. 2분기 실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감소합니다. 감소지만 기대보다는 양호할 것 같아요. 매출액 좀 감소했고, 근데 올해 이제 분양 목표가 1.68만 세대인데 상반기에 4,700세대를 목표로 했고요. 상반기 분양 목표치에 미달했어요. 근데 이제 7월부터 분양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광운대 역세권 사업도 내년에 있고, 인천 신항 배우단지, 의정부, 용산 철도병 부지, 자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자체 사업 기대감 유효하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비중을 늘려보자. PER 5.3배입니다. 건설주는 뭐 워낙 싼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갔네요. 예, 그죠. 안 좋은 장에도. 요거랑 DLENC, 요새 이 DLENC가 엄청 좋았죠. 건설주 중에서. 두 개는 여전히 견조하네요. 그리고 호텔신라 아시겠지만 안 좋아요. 그죠? 이제 근데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왔고요. 9만원 이하가 정말 기회가 또 온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될 것도 아니고 2분기 호실적 기대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니까 면세점 인천공항이 안 열리잖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근데 따이공들이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을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와서 다 쓸어가요. 와서 이제 시내 면세점에서 많이 삽니다. 격리 당하는 거 감안해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많아요. 이 상품이, 화장품이.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1만원. 2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 심리가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바닥은 찍은 것 같네요. 호텔신라도. 그래서 좀 관심을, 이제는 호텔신라도 역시 관심을 가질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오늘 되게 안 좋죠. 근데 엑시콘이란 기업이 있어요. 하나금융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김경민 연구원님이 탐방 노트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 반도체. 그래서 D램, SSD, 낸드죠. 요거 테스트하고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고 장비를 가지고 있고 테스트 장비 수주를 또 공시를 했고 창사 이래 처음 발생한 유의미한 규모의 테스트 장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번 7월 7일 날 있었던 장비 계약이. 그리고 DDR5 뭐 이쪽으로 되나 봐요. 예, 테스트 장비가. 근데 DDR5가 이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시콘은 설립 이후에 1000억을 넘긴 적이 없대요. 작년에 670억 매출에. 그래서 이게 넘어가려면 고객사가 늘어나거나 장비가 다양화돼야 되는데 장비 포트폴리오를 되게 지금 다양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수주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메모리용도 있대요. 이용 테스트 장비를 수주 여부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주가 되면 한 번 더 점프를 하겠죠. 작년은 흑자 전환했고 지금 수주 잘 되고 있는데 이 수주가 계속 늘어나느냐, 그게 엑시콘의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요, 변동성은 없어요. 요 자리죠, 요 자리. 하단부 요 레벨에서는 접근하기는 되게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점이죠. 여기가 고점. 항상 그렇지만 요런 여기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요 아래쪽을 항상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아시죠? 이것도 이제 김경무 연구원이 오늘 보고서 써줬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실리콘 링 소모품 만드는 부품 회사입니다. 장비는 아니고 부품 회사고 계속해서 실적 좋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8천억이 넘고 하나머티리얼즈. 그래서 올해 실적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건 워낙 제가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더 드릴 건 없습니다. 요 자리 같습니다. 요 자리.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볼만한 차트입니다. SK증권.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시장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4차 코로나19 4차 대유행. 맞아요. 그래서 경기 모멘텀 둔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 좀 꺾이고 서비스업도 좀 꺾이고 모멘텀이 좀 꺾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그죠? 달러는 강세로 전환됐고. 다만 역설적으로 기준금리는 상승 가능성이 이제 제한된 거죠. 아까 이제 그 이은택 연구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긴축을 하는데 경기가 꺾이는 거. 제일 안 좋은 건데 경기 모멘텀이 이제 꺾이는 건 맞는데 기준금리 가능성, 상승 가능성 없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개인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사고 예탁금도 지금 66조 7조까지 다시 늘어났어요. 그 실적도 좋아요. 여전히 실적도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분할 매수의 기회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조정은 저도 동의를 해요. 뭘 사냐가 문제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나왔으니까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심리가, 그러니까 그 실적 펀더멘털이죠.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 수급, 심리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실적에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약간 펀더멘털이 이럴 수는 있어요. 둔화되는 거죠. 꺾인 게 아니라 약간 이럴 수는 있어요. 뭐 그건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죠? 펀더멘털 둔화. 요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계속 어쨌든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요. 속도가 둔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장이 망가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두 번째가 수급인데 수급은 금리가 결정하잖아요. 유동성이나 금리가 너무 튀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빼죠.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죠. 근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4차 대유행 때문에 유동성은 더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급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파는 거 별개로 개인 유동성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금리 상승이 제한되니까.
못 올리니까. 그죠? 수급도 이상이 없어요. 심리는 좀 타격받죠. 지금 불안, 초조. 이렇게 증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불안하고, 이제 끝났나? 삼성전자 저 좋은 실적이도 안 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오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막 3% 4% 폭락하니까 불안하고 막 이거는 주가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심리는 단기입니다. 단기. 아시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이익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과 금리죠. 금리 아니면 뭐 환율도 마찬가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면에서 문제 없고, 다만 환율은 예측이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제일 저도 걱정되는 게 환율입니다.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1150원을 돌파는 못해요. 막연한 공포심 갖지 마시고, 지금은 막연한 그 공포심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장이 강세장이라는 그 틀에서 변한 건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게. 그래서 비중 확대 기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틀린다 하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예측을 해야 되고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 또 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지금 시장을 내가 봤을 땐 어떨 것 같냐. 거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IBK의 그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롯데정보통신 보고서를 썼고요. 목표 주가는 5만원입니다. 요새 이것도 좀 빠졌죠. 롯데그룹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걸 디지털 하거든요.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이거 다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유통, 식품, 호텔, 주요 그룹 계열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디지털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전년부터 동사가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식품그룹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그룹사 내 스마트 팩토리 수준,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미국이 자국에서 공장을 짓길 원해요. 한국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가 그래요. 중국 빼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비싸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로봇.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 SDS, 포스코 ICT, 롯데, 정보통신. 물류 자동화도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4차 산업 수혜주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롯데그룹에 있다 보니까 롯데그룹이 참 경쟁력이 그렇게 지금 센 편은 아니잖아요. 우려하지만 그래도 롯데그룹은 어쨌든 투자를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 못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다시 급등했다 밀리지만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테스나가 있어요. 테스나 아시죠? 네페스랑 이제 같이, 요거는 이제 현대차 증권 박찬호 애널리스트가 적어줬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10억, 영업이익 410억과 85억 원 전망하고 있고, CIS가 이미지 센서예요. 우리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면 요걸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볼 수 있게 바꿔주는 이미지 뭐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센서. 디지털 사진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를 테스트를 해줘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쪽이 지금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삼성이 가동 중단돼 가지고 안 좋았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어쨌든 감소입니다. 감소. 왜냐면 오스틴 공장 가동 안 됐기 때문에 가동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6월부터는 가동률 상해. 그럼 3분기는 실적 좋아지겠죠.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68,000원. 68,000원으로 테스나는 좀 상향 조정했다는 거. 그래서 안 빠져요. 저 보고서 때문에 이 급락장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3인방 아시죠? 네페스, 후공정, 네페스, 또 뭐 있죠? 아, 여기 테스나, 엘비세미콘.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통신장비 회사인데 오늘 그래도 보고서 괜찮아요. 그래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실적 좋대요. 실적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OP. 그래서 ESS 부문이 가장 큰 성장. 5G 통신 장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케이스 만드는 업체예요. 어떤 뭐 장비가 됐건 어떤 제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인가 만들 거예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가정용품, 차 부품도, 부품용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5G 부품을 포함한 통신장비 부품 매출액도 증가. 4G, 5G. 그 다음에 ESS는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ESS라고 해요. 요것도 껍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 예. 케이스. 가정용품으로 나오고. 그래서 62,000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PER 12.5배. 저평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실적도 좋고, 5G 장비주들이 제일 안 좋았던 게 실적인데 얘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저평가 돼 있대요. 통신 장비에서 계속 보유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DB하이텍 보고서에서 좋은 게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신한금융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최도현 연구원이 목표 주가 8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32.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있죠. 이 회사는 아무튼 설계도를 받아다가 반도체 만들어주는데 8인치 작은 걸 만들어주고, 주로 자동차용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이게 아무튼 지금 공급 부족인 상태. 단가는 8.5% 상승했대요. 3분기도 성장.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일단 공급 부족 지속. 그래서 DB하이텍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8만원. 현재 11.7배. 주가도 뭐 저평가 돼 있죠. 그래서 DB하이텍도 분위기 괜찮아요. 그죠? 저번에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목표 주가는 8만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제가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 오늘은 뭐 아주 임팩트 있다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자, 아무튼 이제 보고서는 보여드렸고, 제가 일단 마감 시황, 뉴스나 이런 게 마감 시황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뭐 뉴스가 뭐 많이 나온 건 없는데요. 일단 이제 반값 전기차 나온다고 유럽 2위에서 스텔란티스 아시죠? 예, 피아트, 크라이슬러, 거기다 프랑스의 푸조 합친 회사입니다. 세계 4위. 배터리 데이 열었어요. 배터리 데이 개최를 했고, 삼성 SDI랑 뭐 만든다는 얘기도 돌긴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681만 대 생산을 했고요. 판매를 했고, 그래서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00km 주행, 나중에는 뭐 800km까지도 하겠다고 했고, 연간 전기차는 2030년 기준 연간 전기차를 390만 대.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는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그 다음에 미국에 5개의 공장 설립, 배터리, 기가 팩토리. 누구 손을 잡을 거냐? 중국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한국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 아니면 LG가 거론되는데, 중국하고 하긴 쉽지 않아요. 미국에 짓는다면. 그래서 이거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한증권에서 요것도 이제 좀 뒤늦게 본 보고서인데요. 그 $1 환율 위보다 옆을 보는 이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환율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한번 설명해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율이 연중 최고치잖아요. 환율 올라가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되게 불안한 요인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경기 모멘텀 둔화,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이 겹쳤죠. 단기 오버슈팅 가능하지만 1130원하고 1140원 안착을 기대한대요. 왜냐면 지금 강달러 배경이 미국과 비미국의 경기 차별화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이렇게 뭐 급속도로 번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델타 변이가. 근데 다른 나라가 난리가 나서 미국만 좋으니까 또 강달러가 이어진 건데, 당장은 강달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역시 지금 안 좋고, 우리나라가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한국 원화가 좀 약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미국보다 더 심하니까. 그렇지만 좀 안정화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러니까 현재 한국은 경기 상승 국면이래요. 그러니까 내수가 좀 회복이 둔화돼도 제조업은 오히려 좋아요. 이게 오히려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면, 집에 있게 되면 내구재,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수요가 훨씬 늘어나니까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경기 상승 국면이에요,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은 막 좋을지 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월 말부터 백신 대량 보고 시작이 됩니다. 요것도 긍정적인 거고. 그래서 사망률도 낮아요.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변수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엔 뭐냐면, 경기가 상승 국면이고 모멘텀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바이러스 리스크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 해소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1100원 밑으로는 크게 안 떨어진다. 왜냐면 미국도 경기가 지금 좋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에 환율이 급나가진 않겠지만 위든 아래든 $1 환율도 박스권,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이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환율이 막 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요 안으로 갇힌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그런 흐름으로 $1 환율은 좀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당분간 변동성은 좀 커지겠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건, 환율은 계속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되게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인데, 이분이 그 누구시죠? 범송공자님이시라고. 이분도 되게 좀 잘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재미로 보는 건데, 오늘 좀 장도 불하고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분이 그 통계를 낸 거예요. 보니까 2009년부터 21년까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월별 상승 횟수 9월달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91%. 그 다음에 16년부터 대입을 해보면 100%입니다. 9월달은 다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4월달이 그 다음이죠. 최근 들어와서 83%. 7, 8월은 재미없고, 원래 7월은 재미없어요. 7, 8월은. 근데 2009년부터 따지면 또 7월은 좋았고 8월은 안 좋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8월은 또 휴가 시즌이고 안 좋았고, 코스닥은 좀 반대인 게 연초에 좋아요. 특히 4월달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16년부터는 100%. 이 통계에 의하면 코스피를 사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로 한번 하신 건데, 이런 데이터 좋죠. 통계적으로 계속 낸 거니까. 그래서 진짜 9월에 100% 이번에 상승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결국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 증시가 좀 피로감은 느끼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의 핑계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번 또 하락장을 무서워하지 말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락을 하면 오히려 기회다. 어제 5개월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번 찍고 왔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던지고 도망가야 될 만큼. 다만 피로감은 있으니까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짜증나죠. 자꾸 이러니까 빠지면 좀 짜증나지만, 네. 그리고 7월 8월 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9월에 이게 한두 달 쉬어주면 9월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다 또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랠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때도 좀 드렸던 거고. 네. 그렇지만 공포에 맞서시고 지금은 도망가지 마세요.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오늘 뭐 물론 이제 지수가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 또 무서워서 도망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시장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힘 내주시고 아무튼. 네. 자, 이제 뉴스까지는 다 해드렸고 제가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감 시간 하고 마감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KB증권의 이제 하인한 연구원님이 또 하나 보고서를 좀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당분간 강한 반등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증시 조정에서 확인할 리스크와 기회 요인. 예, 하이난이고 애널리스트시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둔화되고 있죠. 이거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경기 회복 둔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좀 곧바로 반등은 어렵다.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되었다는 점. 분명히 언급은 됐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연준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얘기하면 또 반등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기회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그러니까 반등도 제한적인데 기회 요인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가 연기금 매도가 끝나갈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4월 기준으로 주식 비중의 연기금이 20.1%예요. 19.8%거든요. 상단이 얼마 안 남았죠. 거의 다 판 거예요.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도 일단락 될 수 있대요. 엄청 팔았죠, 사실 그동안. 테이퍼링 이슈가 지나면 2013년도도 그랬대요. 외인 매도 해소기. 이건 2013년도에도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도 많이 팔았지만 특히 코스닥 쪽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가 일단락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당장 뭐 매도가 멈춘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7월 30일 날 미국 31일 날 미국 부채 한도 합의 가능성. 이게 지금 부채 한도를 올려야 돼요. 연방정부 부채 총량이 지금 더 많아요. 지금 갖고 있는 부채 있죠. 부채 총량이 28.5조 달러인데.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게 승진 축하 꽃이 와가지고 아무튼 28.5조 달러고 연방정부 이제 지금 부채 한도는 원래 한도는 22조 달러예요. 30% 더 많죠. 이거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빌릴 수 있는 돈보다 더 빌려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게 안 되면 셧다운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합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분위기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성공적으로 합의를 하면 추가적인 또 재정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시의 또 반등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요, 이렇게 연방정부 부채가 많았던 적이 있대요. 예,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나서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좀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기간 조정도 받아야 되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짜증들 나시고 힘드시잖아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반기 장세 강한 상승장을 위한 이제 마지막 조정이 좀 시작이 됐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다만 사야 되는 조정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상승도 좀 제한되겠지만 이런 이벤트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 시장은 위가 강하게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지치지 마세요. 좀 천천히 이제 증시가 좀 짜증 날 텐데 지치지 마시고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서 바로 제가 이제 마감 시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3217, 물론 이제 좀 밑골이 달면서 충격은 좀 벗어났어요. 쭉 빠졌다가 막판에 좀 들어 올렸죠. 그래서 분차트로 보면은 급락 후에 좀 반등이 일부 나오면서 끝이 났고요. 예. 야, 제가 잠깐 좀 자리 비우다가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 아무튼 오늘 좀 시장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3217포인트에 어쨌든 끝났고, 4일, 지금 3일째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은 지금 이틀 연속 급락하다가 막판에 들어 올렸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들어 올려버렸으니까 지금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좀 올라가고 홍콩 증시도 반등을 했고, 그래서 좀 물론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게 환율 때문에,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좀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 환율이 1150원 넘지 못하고 좀 하향 안정화를 다음 주에 보여주면 증시도 뭐 바로 반등하는 것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시장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기서 그냥 1, 2, 3, 4, 5일 두들겨 맞고 그냥 2달 기간 조정 받고 올렸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좀 더 양호한 상황이고, 당시에도 코스피도 한 3번 두들겨 맞고 올라갔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어쨌든 딱 정확하게 5개월선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투자자별 종합은 외국인 기관이 다 많이 팔았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연기금도 좀 팔고 개인 나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생각보다 막판에 좀 반등폭이 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업종 섹터별로는 이제 방어주죠. 통신업종이 올랐고, 의류주도 일부 오른 거죠. 뭐. 나머지는 이제 다 빠졌습니다. 기계, 전기전자 빠졌고, 오늘 뭐 다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기가 그나마 좀 보합이 끝내줬고요. DB하이텍이 되게 강합니다. DB하이텍도 요새 버텨주고, 건설업종도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좀 잘 버텨준 것 같고, 중소건설사는 좀 빠졌던 것 같아요. DLENC, DL건설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도 일단 장이 좀 밀리면서 대부분은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비금속 광물, 철강주, 오늘 포스코가 진짜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근데 실적 좋아도 안 가요, 주가들이. 그죠? 2조 원이 넘는 실적을 냈는데도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근데 바닥은 다져주고 있는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좀 시장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서비스업,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장비, 이쪽 오늘 뭐 다 빠져버렸죠. 특히 자동차 쪽,
대부분 2% 이상씩은 좀 오늘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현대위아만 이제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져서. 화학 섹터도 거의 다 빠졌고, 음식료, 보험, 특히 오늘 은행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은행 업종이. KB금융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 쪽 관련 기업들, 보험주도 금리가 꺾여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해상도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예. 뭐 단타가 아닌 이상은 KB금융도요. 은행주가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냥 두들겨 패죠. 쭉 빠져버렸어요. 은행주도 기회가 옵니다. 또 연말 배당 노리고 잡을 타이밍이 또 오고 있어요.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올해 장은요 너무 올랐을 때만 사지 마세요. 기다리면 또 이렇게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가 다 장악했습니다. 뭐 코로나19 음압병실, 진단키트 이런 기업들이 강했고 원자력 발전도 일부 올라갔고요. 휴마시스,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주도 좋았고 정유주도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안 빠져요. 그죠? 잘 버텨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잘 견뎌내세요. MLCC도 오늘 잘 버텨줬고 항공기 부품, 통신, 전력 선비, 그다음에 2차전지도 오늘 대체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첨보는 오늘도 갔고요. 후성도 괜찮았고 신흥 SEC, 하나기술 대부분 다 올랐죠. SKC,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잘 버텨주고 있고 역시 2차전지 섹터가 되게 강합니다. A프로도 버티고 일단 뭐 그 외에는 좀 빠지긴 빠졌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좀 주가 특히 오늘 좀 LG화학이 좀 많이 빠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전력 설비도 좀 올랐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일 강했던 방산업체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나가요. 그 누구죠? 버진 갤럭틱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이제 우주로 갑니다. 성공을 하기를 좀 기원하고요. 덕산하이메탈도 요새 되게 좋네요. 분위기가 우주 관련주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대부분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강했던 엔터사도 오늘은 조금 밀렸고요. 하이브는 일단 오늘 좀 주가는 올라갔어요. 하이브는 아침에 빠졌다가 바로 좀 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BTS도 새 노래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CJ ENM도 좋았고 수산 통신 장비는 역시 뭐 종목마다 좀 다른데 미리 좀 빠져서 그런가요? 오늘은 크게는 안 빠졌어요. 서진하고 RFHC, 에이스테크는 좀 올라갔습니다. 타이어도 한번 지금 저번에 그 넥센 타이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쭉 빠지죠. 그죠? 기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빠져요. 시장 안 좋으니까. 좋았던 기업들이 쭉 빠진다.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5G, 반도체 대표주 뭐 삼성전자 빠졌지만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도 그냥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FST는 그게 좀 있었어요. 그 EUV 펠리클이라고요. 이 블랭크 마스크라고 있는데 그걸 보호하는 부품인데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장비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SNS텍도 좀 올랐고 네페스도 올랐어요. 장이 안 좋았는데 반등을 했고 나머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ENF 급락했고 원익머티리얼즈도 좀 빠졌고요. 원익홀딩스도 오늘 좀 빠졌고 테크윙 다 좀 크게 흔들렸고 건강기능식품 거의 뭐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주, 전기차, 자동차 부품, 카메라 모듈, 휴대폰 부품, 풍력, 그 다음에 IT 대표주 오늘 뭐 다 빠졌습니다.
네, LG전자하고 삼성 SDI가 조금 선전했고요. 조선주도 빠졌고 스마트 팩토리도 빠졌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은 뭐 다 특별히 뭐 호재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많이 했는데 이오테크닉스도 다시 또 원위치 돼버렸죠. 예, 내려오고 있어요. 지수 영향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제약, 광고주도 요새 실적 좋거든요. 되게 실적 좋아요. 근데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약간 제일기획, 이노션 같은 거. 근데 좋은 또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뭐 갤럭시 부품주 4차 산업혁명, 여행주도 그냥 초토화되고 면세점, 호텔신라 일단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근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주사, 게임주들이 오늘 또 되게 안 좋았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좋았는데 W 게임즈도 좀 빠지고 펄어비스 요새 잘 가죠. 되게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웹젠도 그 소송 리스크 때문에 빠지고 위메이드도 오늘 좀 빠졌고요. NC소프트가 오늘 그 1등을 지금 차지를 못하다 보니까 빠지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8월 정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신작 게임. 그래서 그때가 좀 반전의 트리거가 될 것 같고 어차피 요 구간은 부담되지만 요 아래쪽 구간은 저점으로 보시고 옛날에 75만원까지 빠진 적도 있어요. 작년에. 근데 요 레벨까지도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 모르는 건데 주가는 바닥까지는 거의 온 것 같아요. 단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합니다. 뭔가 이제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생겨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유관점 유지하시고 컴투스가 오늘 또 NH인가요? 거기서 목표 주가를 또 낮췄더라고요. 기존에 그 저희 성종화 애널리스트가 낮춘 다음에 주가가 이때 빠지고 그죠? 반등했다가 또 오늘 리포트가 또 안 좋은 게 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빠졌어요. 그래서 미리 다 빠진 겁니다. 그때 막 실적 좋다고 하는데도 폭락했잖아요. 당시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두들겨 맞았던 거고 그러다 뒤늦게 또 목표가 낮추는데 반영됐고 어차피 연말에 게임 나오니까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내하신 분들이 분명히 뭐 결국엔 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급락할 때 파실 필요 없어요. 종목들은. 또 오늘도 게임주들은 대체적으로 좋진 않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1.5% 정도 빠졌고 뭐 네이버는 뭐 흔들릴 필요 없고요. 저번에 이제 NHN도 한번 올랐었죠. 빠지는데 NHN도 이렇게 하락할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를 때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급락할 때는 또 좋은 찬스가 오는 거 아닌가. 게임도 잘하지만 전자결제 이쪽도 잘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오늘 인터넷 대표주 다 일단 일제히 하락했고요. 해운주, 뭐 폐기물, 카지노, 뭐 카지노도 뭐 직격탄 맞아버렸습니다. 철강주, 음식료는 사실 수혜주인데도 참 오늘 주가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주도 수혜주인데 빠졌고 영화주는 악재고요. 골프, 뭐 홈쇼핑, 백화점, 증권주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증권주는 KTB, 저희 당사는 그래 좀 버텼네요. 이베스트는 좀 버텨줬고 대부분 하락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아무튼 참 주가 잘 버티긴 하는데 뭔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증권주는요,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삼성하고 NH투자증권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배당 많이 줘요.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장 좋아지면 또 올라가요. 배당도 노리고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보험주 마찬가지. 그래서 금융업종은 좀 편하게 대응하셔도 돼요. 그리고 항공주는 좀 시간 걸리고요. 조선주가 이제 아까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좀 악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두들겨 맞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주는 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여기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좀 비중 확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아시겠지만 자꾸 분할 매수하는 게 이게 저점을 정확히 몰라요. 고점도 마찬가지죠.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가 고점인지 빠질 때 더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샀는데 운 나쁘면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확실할 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야놀자는 뭐 소프트뱅크로부터 뭐 1조 뭐 투자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지금 야놀자 관련주들은 오늘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 한번은 점검을 해드렸고 오늘 이제 많은 뭐 내용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수급 심리, 실적 펀더멘털인데 수급은 좀 그러니까 그 심리는 되게 안 좋지만 환율하고 이 부분 좀 안 좋지만 금리도 오히려 빠졌고 긴축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기업 실적은 너무 좋아요. 이게 정점에서 꺾인다는 우려는 있지만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항상 이렇게 급락장 오면 힘들죠 누구나. 근데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급락장 뭐 우리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힘들었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이때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이게 빠질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별 기억도 안 나죠. 여기도 이때 주식 사신 분이 많이 벌었어요. 특히 이때 경기 민감주 베팅하신 분. 화장품주 뭐 클리오 같은 거죠. 여기도 공매도 나온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 그러다 이제 또 우리가 한두 달 잊고 있다가 또 맞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오르고 한번 두들겨 맞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장이었어요. 그동안 막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유일하게 안 간 게 삼성전자지만 뭐 전자도 달려갈 것 같고요. 미리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달러가 좀 강해서 조금 걱정이지만 오늘 달러가 좀 안정화 찾고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금 바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7월, 8월까지는 그냥 마음을 각오를 하고 계세요. 안 가더라도 하반기를 이제 강세장을 대비한 좀 마지막 조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빨리 달려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후유증만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지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속 최근에 한두 달은 제발 급등한 거 사지 말고 철저히 빠진 거 좀 잡아라. 그냥 물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포트를 제가 그때도 나눠 드렸잖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성장주 당연히 장기 투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기차, 뭐 반도체, 뭐 친환경, 수소 뭐 많잖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있고 뭐 OLED 그 안에 OLED 포함되어 있고 뭐 의료 미용기기, 뭐 임플란트, CMO 뭐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인터넷, 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도 구조적인 그러니까 BBIG죠. 이런 쪽이고. 근데 물론 이제 게임은 기업마다 다르니까 약간은 좀 기업마다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물론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는데 건설, 철강 전 조선은 이렇게 좋게 보거든요. 조선 쪽도 결국엔 지금은 안 좋지만 5월짜리고 그 다음에 컨택트 코로나 피해주 이거는 진짜 트레이딩 지금 최악인데 그래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세점, 의류, 화장품, 뭐 편의점, 주류 뭐 이런 것들이죠. 항공하고 여행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카지노도 들어가겠죠. 여행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유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쪽 기업들은 돈은 버니까요. 그래서 뭐 의류 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휠라홀딩스도 다시 빠져버렸어요. 브랜드 회사긴 한데 뭐 이런 것도 기회가 되겠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안 판 게 후회되시죠. 근데 참 그게 주식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쉽고. 근데 결국에 또 갈 기업은 가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건 하는 거고, 내가 짧게 하는 거는 짧게 하는 거죠. 그걸 잘 나누시면 되고, 영업무역도 이제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보시면 요 레벨 있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물려도 들어가는 자리. 그럼 기회잖아요. 영업무역 어디 갈 것도 아니고. 화승엔터도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컨택형 기업들도 일부만 편입을 해서 20% 정도 노리는 겁니다. 저번에 호텔 신라처럼 하시면 돼요. 기간은 최소 2-3달 잡고, 호텔 신라 이제 여기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갔던 것처럼 여기선 팔고 또 9만원 근처면 잡고, 하이트질로 마찬가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니까 이제 맥주 매출 안 나오고 막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쭉쭉쭉 빠져요. 다 왔어요 그냥. 근데 물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좀 오히려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니까 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참 이게 웃기죠. 주식이라는 게 뭐 불과 1-2달 전만 해도 날아갈 것 같더니, 참 그래서 주식은 투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구분해서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좀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뭐 이런 정보나 저의 뭐 의견들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도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하고 아는 거 위주로 계속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종목 상담 이제 해야 되겠네요. 내일 종목 상담 올려드릴게요. 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